자, 29번 어법 문제 같이 볼게요. 일단은 어법 문제는 밑줄이 그어져 있든 아니면 이렇게 박스로 처리가 되어 있든 해당 문장 단위로 보아도 크게 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해석할 그럴 이유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석 없이 그 문장만 떼어서 분명히 문법적인 오류들을 발견할 수 있고 정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사실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고, 이제 어법이 완성이 되면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이고 정답을 맞춰서 3득점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어법을 다 정리하고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시길 바라고, 이번 하여튼 그 어법 수업에서는 이제 뭐 어법적인 부분들은 여러분 다 리뷰를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답팅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단위만 봐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세 문장만 따로 뗐고요. 자, 어답트가 명령문 and 뭐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뭐뭐 하면 이렇게 할 거다. 뭐 이제 하여튼 했을 때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은, 그럼 어답팅은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얘기할 건데, 우선은 수업 시간에 했던 그 기억을 좀 여러분들 살려서 복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같이 정리를 했어요. 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개가 있어서 이 둘이 더해져서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장의 동사도 하나여야 되고 다 하나인데, 얘는 주어 동사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고요. 플러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접속사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들어와 주면 이 절과 절을 이어주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절까지 이 부분을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절, 첫 번째 절을 주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 조금 풀어 써보면 이 절 하나에서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절이 나와주면서 접속사 들어와주고, 또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두 번째 절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절이 두 개나 되다 보니 복문으로서 길이가 길어지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얘를 조금 간소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접속사를 생략을 하고, 이어서 주어가 같다면 그런 조건에서 주어를 생략을 하고, 그러면 주어도 없는 것이 동사가 땡 하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뒤를 분사의 형태로 바꾸어 줍니다. ing를 붙여서. 그래서 분사 구문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사 구문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주어와 동사라고 하는 것의 주절이 남아있고, 그 뒤로 동사에 ing가 붙어서 분사 구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변화를 이제 적어 보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주절이라고 했죠. 주절을 이렇게 풀어 쓴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형태가 종속절이죠. 자, 그러면 종속절을 정리를 해보면,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절을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절을 포함하지 않고, 그리고 변화를 보게 되면 그 어떤 변화도 겪지 않았죠. 이 주어 동사가 전혀 건드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 문장에 있어서 이 녀석들이 기준 역할을 해줘야 되고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사 구문으로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한번 다시 우리 문제가 되었던 문장을 다시 보게 되면,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절이 종속절이 되겠죠. 얘는 종속절이 되겠죠. 이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형태가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럼 이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주절이 붙어야 되겠죠. 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땠어요? 분사구문으로 돼도 바뀌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의 절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로 동사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절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이 and 앞에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뭐가 있어요? Adopting this mindset에서 동사가 보이지 않아요.
이거를 동명사로 본다고 한다고 해도 뒤에 목적어 문 하나의 동명사라고 해도 뒤에 동사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동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종속절의 개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또 종속절이라고 하는 걸 다시 보게 되면 종속절에서 ing 형태의 분사구문으로 바뀌어요. 주절은 변하지 않아요. and를 포함하고 있는 이 절이 종속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면 그래야 하기 때문에 뒤 앞에 있는 녀석은 주절이 되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사의 형태인 어답팅이 올 수도 없고 어답팅을 동명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뒤 동사가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답팅이라고 하는 이 녀석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답트 명령어 컴마 and 주어 동사 그래서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문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분사 구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 있었더라면 어답팅을 소구할 수 있었고 어답트를 놓고 문장에 주어로 시작하진 않아도 동사의 원형의 형태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건 명령문이다. 그래서 명령문의 형태로서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이 되는구나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또 조금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분사 구문에서 주어가 생략이 되고 ing가 붙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기본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도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후로 분사 구문에 대해서 또 고민이 궁금증이 생기면 쌤한테 꼭 물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딱 그냥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속절, 접속사를 포함하는 절이고 그리고 결국에 또 뭐냐? 분사의 형태로 바뀌는 절이다. 주절,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어 동사로 하나의 절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기준이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분사 구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면 참 고마울 것 같은데 모든 분사 구문은 현재 분사의 형태인 ing로 현재 분사로 시작한다. PP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은 없는 건가요? 봤는데요.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고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오세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틀리지 않아요. 이 명제가 틀리잖아요. 모든 분사 구문은 ing로 시작한다. 이게 참이라면 얘도 참이어야 하는데 왜 참처럼 보이지 않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해보고 들여다보면 답이 있어요. 고민해보고 모르면 오세요. 그러면 이야기 하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박스 내용을 볼게요. 우리가 사실 어법을 볼 때는 밑줄의 형태든 아니면 박스의 형태든 밑줄과 박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이곳에서 묻고자 하는 어법의 성격을 파악합니다. 얘는 안 봐도 댐을 물어봤고 댐 서비스를 물어봤기 때문에 대명사니 아니면 제기 대명사니 요거 두 개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거 두 개의 개념이 매우 달라요. 그리고 단골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먼저 제기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예요. 귀자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다예요. 그리고 대신 명사, 얘는 대명사. 대신해주는 명사죠.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야 돼요. 앞에 있는 명사가 있어야지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반드시 앞에 어떤 명사가 주어져야 그 명사를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는 게 대신 명사, 대명사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생겨요.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해줄 수 있어야 하니까 앞에 명사가 존재해야 된다. 다시 돌아와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제기 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고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앞에서 그 어떤 명사, 대신할 수 있는 명사가 존재해야 하고 댐이기 때문에 복수의 명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기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동일한 명사예요. 그러니까 주어에 있던 녀석이 동사가 나오고 이후에 목적어 자리에 또 명사가 들어온 자리죠. 그 목적어 자리에 또 주어와 동일한 명사가 들어올 경우에만 제기 대명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냥 대명사의 경우에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 자리 그 명사 자리에 주어와 동일하지 않은 다른 그 무엇의 복수 명사가 들어와 줘야 여기서의 이 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어떤 문제냐면 주어 찾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댐과 댐 셀브스라고 하는
문법적인 지식이 있는가, 그리고 구문적인 지식을 갖고 주어를 찾을 수 있는가. 주어 찾기인데 이제 가로를 쳐서 의미상의 주어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튼 주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찾을 수 있는가예요. 그러면 앞으로 조금만 가볼까요? 얘가 동사죠. 얘가 지금 타동사로 쓰였을 것이고 부사는 지워서 조금 문장을 간결하게 보게 되면 will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동사가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관계사죠. 그러면 주어를 대신하고 있는 주격 관계사, 앞에 있는 선행사 찾기, 의미상의 주어 찾기였어요. 그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선행사는 뭐예요? The only species가 되겠죠. 다시 한번 in fact 얘를 좀 지워보면 조금 더 sadly도 지웁시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간결해지죠. 자, 요거는 human beings라고 하는 주어가 비동사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A는 B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A와 B가 동일한 거고 이 B는 결국에 뭐냐? 이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럼 사실 끝났거든요. 왜 끝났냐면 자, 이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될 수 있는 명사를 대신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하나의 그 대명사가 쓰인 그 한 문장에 더해서 바로 앞 문장까지가 범위예요. 명사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앞 문장까지 해서 복수의 명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지를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문장 앞 문장을 보게 되면 복수의 명사가 없어요. 따라서 이 한 문장에서만 우리가 복수의 명사를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듯이 요놈이 요놈이에요. 같은 동일이에요, 동일.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그 어떤 복수의 명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 녀석을 the only species로 놓고 다시 해석을 해보면 해석이 되겠죠. 해석을 굳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어법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구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개념이 두 가지였어요. 대명사, 제기 대명사를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문법적 개념, 그리고 구문, 주어를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까지 물어보는 쉽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어법 문제가 되겠지만 댐과 댐세브스, 그러니까 대명사와 제기 대명사를 묻는 문제는 굉장히 단골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또 넘어가고 세 번째 C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같이 볼게요. 자, 왜어냐 위치냐를 물어보는 거고 정리를 해보면 관계 부사냐 아니면 관계 대명사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물어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 완전한 절이 오느니 아니면 불완전한 절이 와도 되느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뒤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뒤에가 여기서부터가. 그럼 어디까지인지 좀 보기 전에 문장을 좀 단순화 시킬게요. 자, it is no coincidence that 이라고 해서 이때 가주어 진주어죠. 가주어 진주어니까 이 that은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 되고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country라고 하는 주어가 왔어요. 그런 다음에 where나 which 안에 들어가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아니고 해당 사항이 없고 뒤에 우리가 이제 구문을 파악하기 위함이니까 부사나 전면구들 뭐 다 지워볼게요. 서치에도 쭉 지우면 엄청나게 지워지죠. 뒤에 나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지워버리면 굉장히 간결한 글이 돼버려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주어 동사가 이루어져 있는 대절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얘를 수식해주고 있는 그 절에서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만 따져보면 되는데 결국 여기만 보면 되잖아요. 이 문제는 여기만 보면 풀려요. 근데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얘 때문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전에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관계부사, 관계대명사의 문제가 이런 것들만 물어봤어요. 완전, 불완전. 근데 오늘은 여러분한테 뭐까지 물어봤냐면 decline이라고 하는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까지 물어봅니다. decline이라고 하는 것이 자타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왠지 뒤에 목적어가 올 것 같는 타동사이면 어쩌지라고 하는 불안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타동사라고 하는 개념은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개념이고 얘는 그냥 없이 마침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얘가 자동사라면 이걸로 끝 완전
근데 만약에 얘가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 없기 때문에 얘는 불완전이라고 하는 어떤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떡합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면 대략적으로 디클라인이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또 당연하게도 이런 것들밖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 익숙한 단어니까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얘가 뭐예요? 감소하다잖아요. 아니면 타동사라면 뭐를 감소시키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뭐를 뒤에 목적어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자동사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는 미안합니다. 주어로 보고 자 잠자는 시간이 뭐 시간 은는이가 has declined 감소했다. 멋진가요? 자연스러운 하나의 문장이 된 것 같아요. 자 타동사로 놓고 해석을 해보면 반드시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뭐를 하고 목적어가 붙어야 되잖아요. 명사가. 자 주어는 똑같죠. 잠자는 시간이 줄였다로 해야 돼요. 줄였다. 감소시켰다. 뭐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 decline 거절하다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절했다. 자연스럽네요. 뭐를 하고 뒤에 명사 와야 되겠죠. 목적어가.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해석을 좀 비교를 해보면 잠자는 시간이 감소했다. 뭐 어색하지 않아요. 잠자는 시간이 줄였다. 잠자는 시간이 뭘 줄였을까요? 뭔가를 줄일 수 있나요? 있다고 하면 이 뒤에 있는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져 있겠죠. 관계 부사라 치면은 뭐 목적격 관계 대명사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걸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기에 있는 거를. 앞에 컨츄리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선행사에서. 그럼 뒤에 선행사인 컨츄리를 여기에다가 붙여놓으면 해석이 됩니까? 잠자는 시간이 줄였다 나라들을 안 되죠. 잠자는 시간이 나라를 뭐 줄일 수 있는 것도 없고 줄이지도 못하고 또 잠자는 시간이 거절했다 나라를 잠자는 시간이 능동적 주어 주체로 사용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녀석이 뭔가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동사가 되지 않고 자동사의 경우로서 이것을 완전한 절로 봐주고 뒤에는 자동사로서 목적 없이 마침표가 들어오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where를 선택해 줬어야 했던 그런 문제가 됩니다. 관계 대명사냐 관계 부사냐라고 하는 이 개념을 묻는 문제도 자주 나오는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어법의 추세가 또 어쩌냐면 이전에는 정말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었어요. 요것만 뒤에 완전 불완전 요것만 따져서 그냥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꾸 걸리적거리는 뭔가를 하나씩 더 줘요. 자 여기서도 하나만 준 게 아니고 하나를 더 줘요. 두 개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뭐 어법 문제에서 분사 구문이나 분사나 능수동이나 준동사 얘네들은 빠짐없이 나오는 단골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금 복잡해졌다. 복합적인 것을 어법에서 물어본다. 단순히 하나만 가지고 풀 수는 없다. 라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분석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문제도 들여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는 거고. 근데 이게 오답률을 보니까요. 몇 번이었더라? 4번. 모르겠어요. 확인해 볼게요. 1번이 34%가 나오고 오답률에서 1번이 34%가 나오고 그 다음에 4번이 21%가 나왔어요. 자, 정답은 어답트로 시작해서 제기대명사 나오고 완전, where 이렇게 나왔는데 뭐 닮았어요. 뭐 닮았어요. 뭐 요거 어려워서 틀렸어요. 그래서 1번 잘못 찍었으면 이해됩니다. 4번 일치하지 않고요. 일치합니다. 일치하지 않고요. 두 개나 틀렸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사실 우리가 몰라서 찍었다고 4번은 몰라서 찍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찍다시피 했을 거라는 거예요. 댐셀브스가 답이다, 이게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고르고 또 조금 더 범위를 줄이면 여기에서 찍었어야 했겠죠. 근데 4번으로 풀었다 혹은 4번으로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과 찍는 것도 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얼마나 풀어보고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도 사실 실력에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정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찍어야죠. 이렇게 찍어야죠. 이렇게 1, 2, 3번 중에 하나를 찍어야죠. 4번, 5번에서 찍으면 안 되죠. 근데 왜 4번에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지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도 보지 않고 그냥 답안 카드만 보고 시간이 없어서 4번으로 내리 찍는 것 중에 하나였거나 아니면 그냥 어쨌든 문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답안 카드만 보고 찍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아닐 수도 있죠. 어찌 됐든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하게 될 만큼 조금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찍는 것도 여러분들 고민해서 찍으시고요. 찍는 것도 실력이니까 많이 문제도 좀 접해 보시고요. 단순히 해설지에서 설명해 주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 문장을 들여다보면서 구문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짧은 시간 아니었어요.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고생했어요. 제가 더 고생했겠지만 어쨌든 고생했어요.